보도사진이나 풍경사진에 머물렀던 우리나라의 사진을 예술사진의 세계로 지평을 확대한 장본인. 60대에도 청년처럼 사진 찍고 전시회를 여는 영원한 현역.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진작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바로 서울고 23회 동문인 구본창 작가입니다. 깨부채 각당, 오늘은 구본창 동문을 만나 예술사진의 세계관에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스페이스 55라고 하는 갤러리에서 2인 전시회를 여셨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후배들도 있고 그래서요. 2인전을 거기서 열었고, 9월 달에는 지금, 베이징에서 개인전을 초대받은 게 있어요. 네. 지금 코로나라 제가 가지 못하더라도 9월에 지금 진행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네. 아주 바쁘게 네. 활동하고 계시네요. 구 선배님께서는 사진을 늦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대 상대를 졸업한 네. 뒤 대기업에 취직해서 다니다 6개월 만에 그만두고 뛰쳐나와서 독일로 유학을 가시면서 사진작가의 길을 걸으셨는데요. 그런 결단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는데, 어려운 취직을 했는데, 그만둔다 그래서 네. 부모님도 반대를 많이 하시긴 했는데, 네. 워낙 어린 시절부터 제가 아마 미술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꼭 사진 작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런 뭔가 개인적으로 예술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평생을 사는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결국은 다른 나라가 어떻게 사는지 뭔가 다른 거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해외를 나가게 됐고, 네. 결국은 그쪽에 좋은 새로운 문물을 보다 보니까 제가 잠자고 있던 어떤 예술의 그 꿈이 다시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젊을 때 결단이 네. 지금의 우리 선배님을 만들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독일 유학 시절에 관해서 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데다 그 언어 때문에 네.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일단 해외에서 유학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저한테는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일들을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칭찬거리가 된다는 거. 평소 서울에서는 한국에 있을 때 소심하게 이런 걸 좋아하냐, 사내 자식이 나가서 놀지, 공치하게 하지, 왜 이런 걸 가지고 있냐. 그런 꾸지람을 굉장히 많이 들었죠, 솔직히.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적인 성향에 대해서 한국에 있을 땐 그게 자랑거리라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과제를 하고 할 때마다 남과 다르게 내가 해가는 것이 다 거기서는 교수님이 아니면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이런 걸 다 해왔다 그러고 감탄을 하니까, 저는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물론 어려운 점이 경제적으로나 말이 안 통하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있다는 거. 독일에 가기 전에는 경영학과 어느 정도 모범생으로 기본을 하고 강의 듣고 과제하고 했지만, 아주 그렇게 재미있어서 열성을 들여서 하진 못했지만, 독일에서는 바로 내가 평소에 숨겨뒀던 재능이 네. 하나씩 드러나니까 그 즐거움 때문에 어려움 없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그 유학을 하면서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네. 맞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된 네. 깨달음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즐겁죠. 내가 해가면은 뭔가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학생이 됐든 교수님이 됐든 평소에 뭔가 창조를 해서 그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 그게 참 어떤 나를 깨닫게 한 것 같아요. 내 재능이 바로 여기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가치라는 것이, 이렇게 내가 숨겨져 있던 재능을 발굴한 것 자체만도 저는 그게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네. 솔직히. 이제 그전에는 내가 살아있어도, 숨을 쉬어도 살아있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여기 규정에 맞춰서 그냥 살고 있을 뿐이었지, 독일에 가서 내가 그런 재능을 개발하고
개발하고 깨닫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삶이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죽어도 후회가 없다는 생각을 그때 벌써 했습니다, 사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유학을 끝내고 예, 한국에 돌아오셔서 전업 작가로서 정착하기까지 예. 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죠. 생각되는데 예, 예. 어떠셨습니까? 귀국한 게 85년인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또 제가 어떤 미술 계통에서 공부를 하거나 선후배가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우리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네. 예술 분야에 연관이 많지 않은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하고 작가로 인정을 받아야 돼서 처음에는 독일에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한 3년 동안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은 다 독일에 있었으니까 예. 갑자기 여기 와서 하나부터 열까지 뭐를 해야 될지 또 일한 거에 대해서 어떤 즐거움 같은 게 없었으니까 계속 독일 갈 생각만 했는데 어떻게 보면 88년도 올림픽이 사진작가한테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도 많이 붐이 일었듯이 잡지나 인쇄 매체가 많이 생기면서 일들이 좀 생겼고 또 뭐 그 제 동문 중에 배창호라고 영화 감독이 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배창호 감독이 너 일거리도 없을 텐데 내 영화 포스터도 좀 찍어달라고 그렇게 돼서 영화 쪽의 일도 조금 발을 디디게 됐고 이렇게 하나하나 또 잡지에 있는 분들도 조금씩 제 작업을 알아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제 이름을 알리면서 일단 경제적으로 사실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튀어야 여기서 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서서히 이제 작가로 좀 더 자리 잡게 됐죠. 네. 그 배창호 감독하고는 그 서울고등학교 또 연세대학교를 같이 다닌 셈이죠. 동기동창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고 사실은 제가 독일로 가게 된 것도 배창호 감독이 저보다 조금 먼저 현대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장호 감독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배창호 감독의 그 용기도 제가 제 방향을 트는데 조금 더 용기를 준 셈이죠. 아, 참, 창호도 저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감독길도 다시 돌았었는데, 나도 하고 싶은 걸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갈등의 어떤 계기가 됐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배창호 감독이 이제 귀국했을 때, 네. 그 자신의 영화의 포스터를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했죠. 그래서 기쁜 우리 젊은 날에 포스터는 이미 그때 촬영을 했었던 거고 영화의 그 LP판 그거를 이제 해달라고 해서 디자인을 해줬고 나중에는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고 황신의 안성기 씨 나오는 영화의 포스터를 제가 찍어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사의 그 영화 포스터 일도 계속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서편제 임권택 감독의 영화 포스터도 많이 제작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태웅 영화사라고 그런 그 임권택 감독님하고 오랫동안 일을 했던 영화사하고 인연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영화의 포스터를 많이 찍었죠, 뭐.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구 선배님께서는 그 80년대 이제 말부터 국내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사진을 새롭게 변화시킨 장본인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계신데 그 탈 시리즈나 이제 백자 시리즈와 같은 것으로 우리 것을 담으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배님께서 작품 속에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일단 뭐 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어떤 그 대상하고 찍고자 하는 대상하고 어떻게 교감을 했는지 그런 교감한 것을 제3자에게 관람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사진작가로서의 어떤 제 보람이기도 하고 그게 작가로서의 어떤 작업의 그 방법인데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시리즈를 많이 했지만 특히나 탈이나 이 조선 백자는 한국의 어떤 아름다움을 사진작가로서 좀 더 기존의 다른 사람이 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그 아름다움을 좀 더 깨우쳐주면 어떨까. 그리고 그게 또 한국 사람의 눈만이 아니고 세계의 딴 사람한테도 어떻게 하면 다르게 보일까 하는 거를
좀 세계적인 언어로 제가 좀 노력을 했다 그럴까요? 네. 예전에 했다면은 아마 탈도 좀 더 국내에 사람들이 좋아할 방법으로 찍었다면 이제는 저는 좀 제가 접근한 것은 좀 더 국제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더라도 그걸 이해하고 왜 한국에 이런 아름다움이 이런 다른 문화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아마 그런 식으로 제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선배님의 그 대표적인 작품을 좀 보면서 몇 점을 보면서 네네.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제가 대표적인 작업을 한 그 조선 백자들입니다. 우리나라 백자가 한국에도 물론 박물관에 많이 소장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어서 조선 백자가 모여 있는 박물관에 가서 촬영을 한 겁니다. 이것도 오사카에 있는 동양도자 미술관에 있는 거고, 이것도 교토에 있는 다랑아리인데 보시면 다랑아리에 아주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잘 나타나 있죠. 저쪽 위에 있는 주전자는 그 일본의 야나기 무네요시가 컬렉션 해간 우리나라의 조선 주전자인데 아주 재미있게 찍었어요. 보시면은 만들었어요. 재미있게. 그 손잡이도 그렇고 마치 수박의 꼭지같이 저렇게 재미있게 만든 게 바로 조선 사람들의 그 해학적인 그런 품성인 것 같습니다. 그 조선 도자기는 이렇게 그 아주 화려하지도 않고 수수한 맛이 그 매력이고 또 사람의 손맛이 나게 이렇게 하나하나 좀 그 정감이 있다 그럴까요? 그런 그 따스한 마음 때문에 아마 일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한국의 좋은 도자기들이 일본에 많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 작품은 우리가 평범하게 지나칠 수 있는 시장의 어시장에서 미꾸라지를 파는 곳입니다. 그런 밝은 노란 색깔 통 속에 들어있던 건데 팔기 위해서 미꾸라지가 이렇게 딱 담겨 있는데 아주 그 요동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여서 제가 찍었는데 흑백에 먹으로 친 아주 그런 다이나믹한 그림 같아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평범한 대상물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선배님께서는 작품의 소재를 어떻게 찾으십니까?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소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또 아무래도. 근데 물론 평소에 저는 호기심이 많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호기심이라는 게 주변에 있는 일상의 물건들, 또 하다못해 신문에 난 작은 뉴스 사진도 그렇고, 또 일어나는 뭐 TV에 있는 어떤 보도, 또 아니면 TV에 있는 다큐멘터리나 여러 사건들도 저한테 자극을 주고 전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내 관심사를 자극하는 것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평소에 메모를 많이 하고 네. 어떤 게 이게 작품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살아오는 어떤 많은 경험들이 그게 녹아나서 결국은 작품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살아오는 경험과 발자취가 작품으로 승화를 해야죠, 사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오케스트라 연주하듯이 변주를 한다 그럴까? 작품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중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게 작품으로 이렇게 끄덕여서 올라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덧붙여 말씀드리면 평소에 그러니까 작품을 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제가 컴퓨터에 우리가 폴더를 다양하게 집어넣고 저장하듯이 제 머릿속에 10여 개의 할 수 있는 씨앗을 심어 놓는다고 가끔 제자들한테 강의할 때 얘기하는데 어떤 한 가지 주제를 하려고 그것만을 시도해가지고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 할 수 있는 거리를 한 10개를 집어넣고 거기에 계속 정보를 집어넣는 거죠, 평소에. 네. 그러다 어떤 계기가 되면 그 10개 중에 하나가 딱 불이 붙어서 그게 확 작품으로 어떤 시기에 그냥 더 집중해서 하게 되고 좀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네, 그게 생기는 게 아니죠. 아니고 꾸준한 네, 노력의 끝에 태어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그 핸드폰 안에 그 네. 촬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카메라를 갖고 그렇죠. 다닌다고 이렇게 할 네. 수가 있는데 셔터만 누른다고 이제 사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선배님께서는 좋은 사진이란 어떤 예.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좋은 사진이라는 정의를 정말 한 문장으로 할 수는 없죠. 누구한테나 각자에게 좋은 사진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사진, 아름다운 사진은 각자 있는데, 글쎄 좋은 사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작가로서 작품 사진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마. 그렇죠? 좋은 사진은 누구든지 자기한테 찍는 거니까 작가의 작품으로서 그러니까 작가스럽게 찍을 수 있는 게 뭐냐고 질문을 해주신다면은, 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으로 찍고 싶은 게 많죠. 다 찍죠. 예. 근데 그렇게 작가라는 건 이제 사진 작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떤 몇 장의 사진으로 작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예전에 여행을 자주 못 가고 또 카메라도 특별한 사람만이 좋은 카메라를 가졌을 때는 몇 장의 사진만으로도 나는 사진 작가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게 뭐 60,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사진 작가란 남이 못 가는 데 가서 찍고 또 아름다운 사진을 찍으면 사진 작가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더 아름다운 장소에 나보다 많은 곳을 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타든 뭐든 어디 요새 본다면은 아름다운 사진이 올라온 거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사진 작가가 되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아니고 어떤 시리즈로서 제3자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는 작가의 길에 들어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해요. 그 사진 속에 작가의 혼, 작가 네.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되고 한 장, 두 장이 아니고 네. 어떤 세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한 장, 두 장을 멋있는 거는 찍을 수 있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일반인들은. 근데 작가가 될 사람은 그 몇 장 찍은 거 중에가 아니고 그거가 관심이 있으면 진짜 그걸로 세트를 만들어서 20장이면 20장, 30장이면 30장으로 메시지를 더 강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대담을 나누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예. 깨부책 학당입니다. 동문들에게 선배님이 이제 특강을 하시는 시간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네.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표현하고 싶은 게 그 각자 개인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 누구 사진을 보니까 멋있더라. 또 누가 어디, 지리산 어디 일출할 때 찍으니까 멋있더라. 그래서 남이 한 것을 따라서 거기 가서 그 장소에서 찍는 거는, 이거는 좋은 사진이 되기가 어렵죠. 일단 같이 대중하고 같이 일단 자기가 본 것을 따라서 그 장소를 간다든가 어디 지금 벚꽃 축제가 유명해서 진해에 간다 어디 이러는 것보다는 아주 평범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게 사실 더 작가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미 드라마틱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찍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드라마틱하지 않은 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눈에 아름답고 드라마틱한 거는 잠깐은 좋은 사진처럼 보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답습하고 똑같으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좋은 사진이란 한눈에 아름답지 않아야 되는 게 이게 또 약간 이상한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없이 누가 찍은 게 멋있더라. 나도 거기 가서 똑같이 찍어야지. 그렇게 되면 이미 잘못되는 거고 또 사진을 찍고 싶은 분이 동문 중에 있으시다면 혼자 다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럿이 같이 물론 재밌게 찍는 건 좋은데 아니면 같이 가셔도 찍는 장소에서는 흩어졌다가 이따 우리 3시간 뒤에 만나서 좀 밥을 같이 먹자, 술을 한잔 하자는 건 좋은데 다니면서 카메라를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자기가 찍고 싶은 대상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같이 걸어 다니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어제 뭐 했냐 그런 얘기 하다 보면은 집중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그 집중이라는 게 렌즈를 통해서 아니면 렌즈를 안 통하더라도 내 눈에 띄고 내가 그거를 어떤 특별한 눈으로 안목으로 봐야 되는데
옆에서 대화를 하고 집중을 못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한눈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외로워야 된다. 예. 혼자서 힘든 길을 가야 자기 눈에 엉뚱한 게 뜨이는 거죠. 근데 행복하고 그냥 친구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즐거운 게 더 즐거움이 많으면은 렌즈를 통해서 발견하는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선배님의 말씀 가운데 예. 그 피사체와 대화를 해야 예, 된다. 이 말이 가슴에 와 예, 예. 닿는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을 찍고 난 뒤에 네. 작품으로 태어나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촬영은 많이 하죠. 다양한 걸 많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폴더에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용량이 차서 이게 이제 발표할 만하다라든가 아니면 그 중에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촬영하는 게 50%, 또 프린트를 해서 그게 완성도 있게 만드는데 한 50%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찍기만 잘 찍었다고 결과물이 멋있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찍으셔서 모니터나 핸드폰에서만 봐가지고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인화를 해서 액자처럼 걸어서 그게 감동을 과연 주느냐 안 주느냐 하려면은 프린트도 수도 없이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화를 할 때 어떤 인화지에 해야 될 것이냐, 반짝이는 거에 할 거냐, 무반사에다 할 거냐, 그런 인화지의 종류도 있고 또 옆에 여백을 둘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그 안에 찍혀 있는 대상이 대화를 나한테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로 이해가 되시겠지만 제가 찍을 때 제가 느낀 저는 그걸 에너지라고 좀 느껴져요. 어떤 대상이 저한테 딱 교감을 했다면은 그래서 그 교감을 다시 인화지에 이게 다시 나타나서 담겨서 제3자가 그 교감을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인화지에 얼마나 밝게 하느냐 어둡게 하느냐 그래서 그 찍힌 게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할 때 그게 뭐 주술적인 얘기 같지만 그런 느낌이 날 때까지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야죠. 그래서 아름답게 나타날 때까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에 어떤 무슨 강의할 때 재밌는 얘기가 어떤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듣다가 남편한테 내 얼굴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샷타 찍어서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도 안 나오더라. 내가 누구한테 찍을 때 이런 사람과 교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마도 남편이 나한테 교감을 전혀 안 하고 찍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기 얼굴이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웃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찍어주는 자기 와이프가 되든 딸이 되든 아들이 되든 그 찍는 대상을 사랑을 하는 눈길로 보고 느껴야 그 마음이 전달돼서 좋은 기념사진이 되는 거죠. 그것도.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구 선배님의 작품이 태어나는 네. 스튜디오인데요. 좀 시간이 나는 대로 좀 구석구석을 좀 보여주실 수 네. 있겠습니까? 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배님께서는 그림도 그리시던데 네. 사진 작품과 미술 작품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저도 뭐 그림을 좋아하고 회화적인 걸 좋아해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림은 일단 상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실에 없더라도 아니면 자기가 본 것을 기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화폭에 담을 수가 있는데 사진은 기본적인 생리가 일단 카메라 앞에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거라 사진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현실에서 찾아내야 되는 게 다른 거죠.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사진 작가, 넓게는 이제 예술가의 길을 가려는 후배들에게 네. 도움이 되는 말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선후배들 중에도 당연히 다 하고 싶었던 예술가의 길을 가시고 싶은 분이 계실 텐데, 제 생각에는 본인이 정말 그런 의욕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살면서 뜻을 이루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 아마 제일 결정하기 빠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빨리 일을 저질러야 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정말 간단한 카메라의 종류가 꼭 비싼 거 이런 거 필요 없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시작을 하는데, 제 생각엔 호기심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떤 작가가 활동을 하는지,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뭔지, 결국 그런 거를 잘 알아야 어떤 예술가로서 자기의 위치를 잡고 앞으로 내가 이 정도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계속 노력을 해야 되니까, 우선 주변에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를 알고, 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뭔지 판단해서 남과 다른 거를 찾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성이 없는 작가는 예술가로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뭔지를 빨리 찾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구 선배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술 사진의 세계에 대해 안목을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